자, 오늘은 2차 방정식. 그죠? 2차 방정식, 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거잖아.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너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아닐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뭔가 살짝 이렇게 소스를 치는 거거든.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크게 보면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 앞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 거냐, 이런 것부터 먼저 체크해 보자. 되십니까? 네. 자, 방정식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방정식이 뭐냐? 요거부터 출발해 볼게. 자, 방정식 뜻이 뭐더라? 방정식은 당연히 어떤 녀석이다? 등식의 한 종류야. 그치? 등식의 한 종류인데, 등식의 한 종류?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이지? 등식의 한 종류긴 한데, 이 녀석이. 등식의 한 종류고, 미지수 값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 거짓이 되기도 하고, 요거를 뭐 다르게 말하면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됐네? 뭐 대충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방정식이 뭐냐? 방정식은 등식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녀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있겠어? 뭐 x는 1. 너무 단순한 거야. x는 1. 자, x에다 3을 넣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x에 1을 넣으면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1은 3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본다? 자, 이러면은 x에 얼마 넣으면 돼? 당연히 2 넣으면 참이 되겠지. 근데 2가 아닌 수를 집어넣었어. 0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참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방정식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해 또는 근이란 녀석이 있다고 보죠. 해, 근, 이 녀석은 또 무슨 뜻이냐. 해는 미지수 값들 중에서 참이 되는 또는 성립하는, 참이 되는, 다르게 말하면 성립하는 미지수 값, 이거를 우리는 해라고 그래요. 참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참이 되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참이 되는 이 미지수 값을 우리가 알면요. 그러니까 해를 알아. 해를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해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주어진 방정식에 하자. 방정식에 일단 대입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해가 알고 있다. 해를 알고 있어. 해는 그 식에다가 넣어도 참이 되니까 직접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대입하면 된다가 아니라 대입하는 방법을 하나 체크하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이하시오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 방정식을 푼다는 건 결국 참이 되는 값, 다른 말로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방정식의 풀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풀이할 줄 아셔야 된다. 그지? 그 방정식에 참이 되게 하는, 성립하게 되는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된다. 해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단 방정식에서 최소한 먼저 뭐 공부해야 된다? 풀이법을 대해서 공부하겠다. 됐습니까?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줄기를 나눠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은 하나 해야 되잖아.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그렇지?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각은 해내셔야 돼.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수가 2차이고 1차항과 상수항이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꼴로 나타낼 거야. 당연히 등식이 있어야겠죠. 자, 등호가 있는 거는 방정식이라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리의 식들이 구성이 되는 녀석은 2차라는 말 때문에 2차항이랑 1차항이랑 상수항꼴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 놓친 게 뭐냐면요.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꼭 붙어야 돼요. 에이, 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아니,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얘들아. A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을 꼭, 이차계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가장 큰 차수가 2차로 존재해야 되니까 이차계수는 0이 될 수 없다.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하면 여러분 적어도 식으로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은 0꼴로 표현할 거다. 요거는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틀로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모두 실수인 것으로 되어 있느냐, 허수가 포함되어 있느냐, 요렇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2차항의 개수가 실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 x제곱, 여기 x 이렇게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뭐 3,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개수들이 2차항 개수가 3이고요.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고 상수항이 5 이렇게 개수들이 모두 실수로 되어 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 루트 5가 나오는 것도 있나요? 하기 싫은데요? 나올 거야. 무리수가 있는 것도 나올 거야. 개수가 무리수면 뭔 상관이야? 개수가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특별히 주의할 것만 챙기자고. 챙겨야 될 게 뭐라고? 시작. 2차항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 왜 얘는 점선입니까 선생님? 그죠? 2차항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 그리고 2차항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를 구분하자. 요거 하나 챙겨 두시자. 됐니? 됐지? 여기까지? 자, 여기다 거기 문제를 푸는데 2차항 개수가 만약에 루트 2 x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루트 2 가로 닫고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우 하기가 싫어. 괴로워. 그래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안 풀었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됐잖아. 고등학생이 됐잖아.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도 보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냥 기본 큰 틀만 공부할 거야 지금은. 루트가 2차항 개수가 루트로 시작하면 무리수면 어떻게 할 거냐. 2차항 개수가 유리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계시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2차항 개수가 무리수라면요. 일단 2차항 개수가 무리수면 이 녀석을 유리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유리수로 만들어 준다. 이게 첫 번째. 자, 2차항 개수가 유리수가 됐어. 일단 2차항 개수 유리수가 되면 이제 크게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크게 나눠지는 사정이 뭐냐? 나눠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됐습니까? 인수분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선생님 인수분해 혹시 다 아는데요.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인수분해까지도 가능하게 돼야 된다는 거. 좀 찝찝하지만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Yes!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No!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 근해 공식의 대입만 하면 돼요. 그냥 세상의 모든 2차 방정식은 결국 무조건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하나 빠졌는데요? 못 빠지시오.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안 했다고? 허수인 거 안 했다고?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허수 아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2차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시작.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우리 앞에서 배웠어. 그렇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먼저 정리하세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아이가 붙은 거와 아이가 붙지 않은 녀석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게 0이니까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고 0이다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사실.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2차 방정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단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푼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쫄지 말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거만 챙기시면 돼요. 실수 세계에서만 다루는구나. 우리가 일단 실수 세계에서 오케이. 실수에서 2차항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로 나누시오. 무리수면 어떻게든 유리수로 만들어야 돼. 유리수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유형에서 공부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방법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 미안하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은 고3 때까지 필수야. 자, 암기하셔야 돼. 자, 근해 공식 한번 살짝 맛보고 가볼까요?
근해 공식. 자, 와, 우리 오랜만에 했네. 근해 공식. 이거 어떻게 되냐? 근해 공식. 이거 암기해야 돼. 자, 시간 많이 드릴 거야, 여러분. 암기하세요. 자, 근해 공식. 요렇게 돼야, 요렇게 돼. 자,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다 막 열심히 외웠다 하지 마시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고요. 자, a가 뭐야? 2차항계수지? 2차, 글로 쓰라는 건 아니다. 말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2차 계수, 뭐 2차 계수, 뭐 줄여도 돼. 2차 계수의 2배. 됐습니까? 2a니까 2배. 2차 계수 2배 분의 됐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가운데 있잖아. 1차 계수를 그래서 가운데로 해볼게. 가운데 거 부호 바꾸고.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꿀 거야.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2 쓰면 되고, b가 만약에 3이야. 마이너스 3을 쓰면 돼요. 가운데가 만약에 2k가 있어요. 마이너스 2k를 쓰시면 돼요. 가운데가 a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쓰시면 돼요. 부호만 바꾸라고. 가운데 거 부호 바꾸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까지 한 템포 쉬어. 쉬어. 됐지? 여기까지. 자, 파란 거 다시 바꾸자. 루트 안에 거는 또 다르게 해보자. 시작. b가 아니고 가운데 거 제곱. 됐니? 가운데 거 제곱에서 자, AC잖아. A는 2차항 계수고 C는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는 양끝 이렇게 양끝. 제일 처음에 2차항 계수. 제일 끝에 있는 상수항. 양끝에 곱. 양끝 무엇 한다고 시작? 곱해. 곱한 거에 몇 배? 아, 4배 했구나. 곱한 거에 4배에서 뺀다. 부호 바꾼다. 됐니? 자, 요런 느낌으로 외워줘. 요런 느낌으로 외워줘요. 지금 그렇게 외워주세요. 세번. 자, 적어도 돼. 적어도 돼. 적어도 돼. 적고 있니? 적고 있니? 적어놨니? 난 지울 거야. 지울 거야. 자, 어떻게 한다고? 자, A를 뭐라고 한다고? 요 2차항 계수. B는 뭐야? 1차항 계수. C는 뭐야? 상수항. 자, 시작. 2차항 계수 2배 분의 가운데 거 부호 바꾸고, 물론 당연히 계수만 내려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인수분해 안 될 때 이거 쓰면 됩니다. 됐죠? 가운데 거 루트. 시작. 루트하고 가운데 거 제곱. 양 끝에 곱한 거에다가 4배에서 뺀다. 됐다? 됐다. 요런 거. 요런 거다. 요런 거. 요거 암기해주자. 암기해주자.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공식이 또 있네, 선생님.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을 암기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요거는 이제 암기해 주셔. 암기해 주셔. 중학교 때까지는 얘를 무조건 외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생이야. 우리 요거는 꼭 챙겨 두십시다. 자, 근데 이거 언제 하는 거냐? 이 녀석을 제목을 붙이면 뭐 방근의 공식, 짝수근의 공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방근의 공식, 방근의 공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용어 몰라도 돼. 짝수근의 공식. 자기 마음이야.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이거 언제 쓰는데 이거 알아야죠. 짝수근의 공식, 방근의 공식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 쓸 거냐.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1차항 계수. 가운데가 2로 나누어질 수 있으면 짝수면 2로 나누니까 반띵한다 그래서 방근의 공식. 가운데가 짝수라서 짝수근의 공식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야. 자, 다시 가운데 거야. 가운데 거. 가운데 어머나 가운데. 가운데 거가 어떻게 될 때 반띵되면 방근의 공식. 가운데가 짝수면 방근의 공식이다. 짝수근의 공식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요. 얘는 그냥 2차항 계수 분해. 아까는 2차항 계수 2배 분해였잖아. 이제는 2차항 계수 분해. 2차항 계수 분해. 시작. 가운데 거 반띵 해서 부호 바꾸고. B 프라임으로 외우지 마시고 B 프라임 뭔지 알아야죠. B 프라임 뭔지 알아야죠. B 프라임이 뭐냐면 가운데 거를 반띵한 값이야. 그냥 반띵한 값. 이게 B 프라임이야. B 프라임을 외우지 마. 가운데 거 반띵해서 부호 바꾸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됐죠? 원래는 아까 뭐였지? 가운데 거 제곱에서 양 끝에 곱한 거에 4배였잖아. 근데 얘는 그냥 가운데 거 반띵해서. 가운데 거 반띵해서 제곱. 이제 반띵, 프라임, 다시 반띵. B 프라임 반띵해서 제곱. 이번에는 양 끝에 곱한 거에 그냥 뺀다. 4배 안 해요, 선생님? 얘는 4배 안 해. 언제요? 가운데 거가 짝수일 때. 가운데가 2로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방근의 공식을 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큰 틀을 다시 좀 생각해줘. 2차 방정식의 풀이. 일단 계수가 모두 무슨 수만 한다? 그렇지, 실수인 것만 한다. 그 중에서 2차항 계수가
아이, 돌아가면서 할까? 다시. 불안하니까 선생님들. 불안하다 왠지. 자, 다시. 내가 여러분을 못 믿는 건가? 이차함계수의 풀이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 일단 계수가 실수냐? 허수면 다른 거로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자, 실수면 어떡할래? 그러면 실수면 2차원 계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부터 보자. 무리수면 유리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 그리고 유리수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혹시 인수분해를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근의 공식에 넣으면 나와요. 근의 공식이잖아 얘들아. 근을 구하는, 무조건 구하는 방법이야. 공식이야. 암기하셔야 되고, 근의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다.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그랬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개념 체크 한번 보고요. 간단하게 끝나고 이제 연습 문제 아닌 거? 예제로 들어가자. 자, 다음 2차 방식을 풀어라. 아이고 귀여워라. 시작.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야. 크로스 인수분해니까 15는 3 곱하기 5가 가능하잖아. 그지? 1, 1,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찌리링 하니까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푸는 원리는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생각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수를 우리가 b라고 해보자. 얘는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당연히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겠지. 그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 a랑 b를 곱해서 0이 됐대. 곱해서 0이 되려면 앞에 녀석이 0이거나 또는 뒤에 녀석이 0이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죠. 이게 원리였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앞에 녀석이 0이 되려면 x는 3이어야 되고, 또는 뒤에 녀석이 0이 되려면 x는 5다.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5가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2번 보자. 2번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야. 인수분해해서 풀려고 했으면 여러분 센스 있게 너 제곱이고 너도 제곱 아니야? 제곱이니까 얘를 우리가 3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제곱 날리고 곱한 거의 2배가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0이 되려면 그냥 알맹이가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자, 요거는 인수분해가 하면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1, 1. 더하면 2인데? 3이 안 되는데? 마마 붙여도 안 되는데?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떡할까?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되면 쫄지 말고 그냥 근의 공식. 자, 말로 해보자. x는 근을 구할 건데, 시작. 이차함계수 2배분의 얼마? 2분의, 자,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이차함계수 2배분의 가운데 거 얼마? 마이너스 3. 가운데 거 부호 바꾸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운데 거 제곱 9. 양 끝에 1과 플러스 1, 양 끝에 곱하면 1, 4배 하면 4. 뺀다, 부호 바꾸면 되겠죠. 정리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정리되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번. 요거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요거도 뭐 지수가 뭐 여기 차수가 이렇게 제곱이고 얘도 1의 제곱이고 이렇게 바꿔봤다. 일단 해보자. 그러면 제곱되고 곱한 거의 2배.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볼까? 막 크로스로 여기 4니까 2, 1, 안 되고 4, 1, 1 해서 안 되고 안 되네. 안 되니까 어떡할까?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인데 가운데가 누구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니까 2로 반띵 돼, 안 돼? 2로 나눌 수 있지. 반띵할 수 있지. 짝수지. 부호 떼면 2 짝수잖아. 반띵할 수 있으니까 반근의 공식을 쓰자. 이렇게 된 거야. 반근의 공식을 쓰자. 시작. x라는 거는 시작. 말로. 말로 좀 해요. 좀 해줘. 좀 시작. 그렇지. 2차함 계수 분해. 가운데 거 반띵한 마이너스 1이지. 부호 바꾸니까 1 됐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띵한 거의 제곱. 여기 1 있잖아. 반띵하면 여기 있잖아. 제곱하면 1. 양 끝에 곱한다. 4랑 1을 곱하면 4. 그냥 뺀다. 4배 안 하고 그냥 뺀다. 뺐더니 보세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나왔어? 마3. 촌스러워. 마3이 뭐야? 마3이 뭐야? 시작. 루트 3 i라고 적으셔야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 자, 중요한 거. 우리는 예전에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소수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구한다. 기본적으로 복소수 범위 안에서 근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방정식은 근이 허근을 포함해서 실근과 허근이 존재하고 몇 개 존재한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 근의 공식을 생각해도 그렇고 인수분해를 생각해도 그렇다. 인수분해를 하면 근은 2개 존재한다. 물론 중근이라는 녀석은 좀 찜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하든 근의 공식이 넣든 허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는 근을 구할 것이고 근은 반드시 존재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념은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는 예제를 풀고 유제 풀면서 경험을 한번 해볼게. 네, 수고했습니다.